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동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안신혜입니다. 와, 트럼프가요.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했다는 서명 소식이 보도를 통해 접해지면서 증시가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도 대규모 순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도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참 이거는 다행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한마디만 하자면 우리 딱 한 달 전만 생각해 봤을 때는 1단계 합의 그냥 무난하게 하는 거였고 2단계, 3단계가 관건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덕분에 지수가 많이 올랐다가 갑자기 두 나라가 막 밀당 세게 하면서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에 그렇게 고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한 달을 그냥 순삭당한 기분, 뭔가 빼앗긴 기분도 들고 앞으로 남은 2, 3단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오늘 지수 상승의 기쁨과 함께 약간의 걱정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 달 동안 너무 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살기가 좀 옆에서 좀 느껴지는데요. 아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러게요. 여러분들 오늘 상승장을 탈 수 있는 단기적인 전략도 필요하겠지만 아직 미중 무역 협상 다 끝난 게 아닙니다. 2단계, 3단계 남아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 취하면 좋을지 그 전략까지 장기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합니다. 오늘도 시장에 인기 있는 종목들 함께 체크해보고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하지만 오늘은 그 전에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장 의미와 전망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박상현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결국 이렇게 될 거였나 봅니다. 1단계 합의가 됐는데 그러면 시장에 주는 의미와 함께 다음 스텝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일단 당초 의외였던 것 같습니다. 당초는 그냥 추가 관세 시행 자체가 연기되는 정도에서 협상이 이제 지연이 될 거로 예상했는데 전격적으로 합의를 좀 봤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측면에서 좀 시장에 서프라이즈를 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1단계 무역 합의로 인해서 어저께 미 연준 자체도 상당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밝혔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자금의 위험 자산 선호 현상 자체가 강화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좀 마련된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여하튼 지금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그동안 글로벌 교역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 침체되는 좀 힘든 국면을 좀 맞이했었는데 결국 미중 무역 갈등이 조금은 봉합되면서 결국 글로벌 교역이라든지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이제 글로벌 서프라이 자체가 복원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 경기 특히 이제 수출 경기에도 상당히 조금 훈풍이 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말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할 텐데 참 어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시작으로 수급 상황도 확 풀리면서 또 오늘 이런 좋은 소식들도 있고 하다 보면 다시 이 단어를 말하게 됩니다. 산타랠리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 사항은 조금 더 아직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된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세부 내용이라든지 진짜 사인을 했는지라는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들리는 소식으로는 전격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서프라이즈하게 합의를 봤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당분간 주식시장에는 사실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미중 무역 갈등 합의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희 글로벌 전체적으로 좀 불확실하게 여겼던 브렉시트 문제 자체도 오늘 영국 총선을 계기로 해서 상당 부분 완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유럽 경기라든지 또 미국 경기 자체가 상당 부분 연착륙되고 있다. 또 더불어서 국내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이러한 경기 지표들 자체도 수개월 만에 지금 거의 한 3년 만에 좀 반등을 하고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러한 힘을 가지고
조금은 저희가 연말에 추가 랠리, 더구나 이제 수급적으로도 그동안 뭐 MSCI 조정이라든지 또 아람코 상장으로 인해서 외국인 자금들이 상당히 좀 빠져나가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메울 수 있는 외국인 수급 흐름도 사실은 좀 기대된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연말까지는 조금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쪽이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환율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합의가 만약에 유예된다면 뭐 1,200원까지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시 좀 안정화를 오늘은 찾는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환율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위험 자산 선호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달러와 어떤 약세를 사실은 의미하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편에 이번 무역 협상에서 뭐 세부 내용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그 세부 내용 중에는 사실 위안화 절상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 좀 포함됐을 거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위안화 가치 자체가 상당 부분 절상 기조로 좀 갈 수 있다 뭐라고 보면 국내 원화 가치 자체도 조금은 뭐 절상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오늘도 사실 원달러 환율 자체가 이제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뭐 추가적으로 조금 하락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 뭐 저점이었던 한 1,150원대 레벨까지는 사실은 좀 추가적인 하락을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냐. 거기에 외국인 수급이 사실 좀 변수이긴 한데 외국인 자금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면 원화의 어떤 절상 압력은 좀 더 높아질 수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북미 관계 이러한 것들이 조금은 갈등이 좀 고조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하방을 조금 막아주는 역할을 좀 할 거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150원 선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말미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또 미중무역 협상 여기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위안화의 흐름도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서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면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될 수 있는 업종군이나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예, 뭐 오늘 주시장에도 사실은 조금 반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결국 이제 IT와 관련된 추가 관세가 사실은 이제 연기가 사실은 뭐 안 하기로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IT 제품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 있고요. 또 중국 경기 모멘텀이 사실은 회복이 된다는 측면에서 중국 관련주, 또 달러 약세와 경기 회복 모멘텀을 바탕으로 한 어떤 그동안에 좀 소외됐던 일부 자본재 이러한 쪽들 자체가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IT 관련주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일본 일부 자본재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와 관련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 함께 체크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인기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JTJ 파트너스의 양태준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코너 처음이시죠? 예, 오늘 처음입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뒤에 한번 펼쳐져 있는데요. 뭐 당연히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나 대형 IT주들 그리고 중국 관련한 수혜주들도 이렇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많은 종목 가운데서 이제 3개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사실 당연히 삼성전자 얘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저희가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장이 회복하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다시 사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있겠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이나 55,000원 턱밑까지 또 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과거 보면은 이제 300만 원을 노려보는 거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반도체 업황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 외에 반도체 뭐 장비주들을 볼 수도 있겠지만은 큰 틀로 봤을 때는 우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놓고 이제 업황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지표를 많이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가 일본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크거든요. 근데 월봉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강한 우상향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만큼 반도체 업황에 대한 거는 기대감은 지금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크다. 5G라든지 4차 산업혁명에 간다 하더라도 또한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것은 단기적인 급등이 아닌 이유 있는 상승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52주 신고가 행진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IT 업종 내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과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54,000원대, 55,000원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6만 원 선을 노려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300만 원까지 올라가는 이런 효과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 주는 파급적인 효과는 더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이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즉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따라가는 장비주들한테도 충분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상승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좀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제 시총 비중 30% 상한제에 대한 우려감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번 11월 달에 집계를 한 결과는 이제 29.69% 정도, 30%를 안 넘어갔기 때문에 내년 5월 달까지는 또 이러한 우려감은 상당히 적을 것이다. 따라서 내년 5월 전까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시총 30%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오히려 시장을 이끌어주고 또 반도체 시장을 좀 이끌어 나갈 만한 좀 긍정적인 대장주 역할을 충분히 해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30% 캡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얼른 다른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주길 바라야겠네요. 예, 수급적으로 좀 이렇게 꼬이지 않으려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 그러면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300만 원 얘기가 네.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진짜 6만 원 선까지 보시나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제 모든 종목이 앞자리수 바뀌는 게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그쵸.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왜 300만 원이라는 말을 계속 드리는 거냐면은 과거에 과연 삼성전자가 300만 원을 가느냐 안 가느냐 250만 원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삼성전자가 5자에서 6자로 바뀌느냐 그리고 6자로 바뀌었을 때 과연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더 사느냐 아니면 이제 팔아내느냐 이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점 아니면 신규 매수 관점을 봤을 때는 우선은 6만 원 선까지는 한번 홀딩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총 30%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 5월 달까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감보다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6만 원과 손절가 5만 원은 지켜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이 코너 시작한 이후로 딩동 나오는데 말 안 끄는 두 번째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질문이 열렸는데 딩동 지역 오늘은 첫 번째 질문 어떤 거예요? 이게 아빠냐 엄마냐 이런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 오늘 반도체 투톱 모두 다 강하잖아요. 중장기 관점에서는 투톱 중에 어떤 종목이 더 나아 보여요? 이게 중장기라는 그 개념을 애매해요. 생각하기 나는 예, 것 같아요. 그러게요. 솔직히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좀 더 낫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일본 기준이 아닌 약간 이제 주봉 기준 그리고 월봉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우상향 패턴이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매력이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워낙 삼성전자가 시장에 주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는 그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더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시장 자체는 물론 수급만 놓고 봤을 때에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똑같이 지금 어제 외국인들 매수 전환을 했고 오늘도 강하게 동시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시장의 기대감과 시장을 버텨줄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예. 저는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뭐 폴더블에 대한 플러스 알파 또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반도체 하나만 있는 하이닉스보다는 좀 다방면인 이슈가 있는 삼성전자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에서 저도 마음이 좀 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굳이 고르자면 삼성전자를 고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IT 반도체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첫 번째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는 RF HIC 보도록 할 텐데 이게 화해양 매출이 좀 줄어들면서 4분기 실적도 기대치 하회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5G 관련해서는 누구도 뭐 이게 줄어들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더 확장될 거라고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우선은 RFHIC 솔직히 좀 읽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입에 착 달라붙지가 않는데 그렇죠. 우선은 아무래도 이제 화웨이 쪽 말씀하셨듯이 매출에 대한 급감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의 5G 관련주들, 장비주들이 기대감으로 올라갔다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신 3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장비주들과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 장비주들한테 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는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던 부분에서 실적이 뒷받침돼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더 많은 폭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예. 우선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9월 이후에 주가 하락, 즉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 하락이 나왔고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 수급 같은 경우가 뭐 아직까지 좀 개선이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은 아직까지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또 강하게 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나오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5G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수급이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관 외국인 수급이 개선된 이후에 좀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RFHIC 같은 경우에 오늘 장에서는 강한 상승 흐름을 기록하고 있긴 합니다만 진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 2달간 미끄러졌잖아요. 수급 상황도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 보니까 그렇다면 5G 혹은 통신 장비 관련해서 따로 보고 있는 토픽이 있습니까? 최근에 저는 이제 HFR 좀 보고 있거든요. 예. 약간 좀 그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고 급락 이후에 또 빠르게 주가 회복이 되면서 전 고점을 향해서 좀 달려가고 있는 부분들 아무래도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 즉 이런 실적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더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강하지 않나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이라든지 일본 지금 해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좀 확장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매수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전 고점 돌파도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HFR 얘기 나온 김에 가격 전략도 한번 제시를 해주시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우선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3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예. 선에 올라섰을 때 기관들이 매도를 하느냐, 매수를 하느냐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손절가는 23,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자리가 바뀌면 확실히 기분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3만 원에 손절가 23,000원 HFR까지 이렇게 가격 전략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봤고요. 세 번째 종목 마지막으로 이츠한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했을 때도 그렇고 이번 미중 협상 1단계 합의 소식 때도 그렇고 한 번씩 칩니다. 그런데 이거 뉴스 빼고는 이츠한불 얼마나 매력적인가라는 생각은 또 들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솔직히 차트만 봤을 때는 지금 못 들어가죠. 왜냐하면 계속 흘러내려가고 있는 부분들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뭐 이런 단기적인 이슈로 인한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이 가능하겠지만은 우선 기술적이라든지 수급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부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역시 이츠한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좀 워낙 기고 있던 주가다 보니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화장품주는 그래도 요즘에 얘기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화장품주에 대해서 특히 중국과 관련한다면 어떤 종목 좀 매력적으로 보고 계세요? 모든 업종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을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아모레퍼시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관들 수급이 올해 8월부터 상당히 강하게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관 수급의 힘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기관들 수급이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이제 광군제 매출이 전년 대비 62%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좀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에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예, 우선 뭐 현재 가격 기준에서 한 24만 원 정도로 좀 책정을 해봤는데요. 이 24만 원 정도가 지금 상당히 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매물대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손절가는 17만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24만 원, 손절가 17만 원을 얘기하는 도중에 뭔가 안시네인거 걸리는 게 있었나 네. 봅니다. 일본산 화장품 뭐 바짝 추격하고 있고요. 중국산 화장품도 고성장하고 있고요. 화장품 업황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대감 싣기 어려운 상황 같아요. 그래서 말이죠. 탑픽 내키지 않은데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장주를 가야 된다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예.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여타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는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밀고 있는 상품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주가가 빠질 수가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 내에서도 대장주를 좀 중심적으로 좀 공략을 하신다고 했을 때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최근에 중국이라든지 홍콩 쪽의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처음으로 탑픽 내키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래서 대장주를 선택한 거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줬고요. 그런데 또 딩동이 울렸어요. 안시네인거 코너 네. 이제 끝났어요. 또 왜요? 있습니다. 아니에요. 매도 의견 주시면 대안주 바로바로 딱 주고 계시는데 예. 3개나 쌓였습니다. 이 3개 종목 중에 탑픽 있으면요? 이게 업종이 다 틀려서 다 담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럼 예. 오늘 하나만 사면요? 오늘 하나만 산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아모레퍼시픽은 다소 좀 지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예. 제외를 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좀 튀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다. 따라서 지금 기관 수급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는 HF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담아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체 중 하나 탑픽은 HFR이 나왔으니까요. 역시 저희들도 업황 기대 그리고 매출 기대가
기대감으로 이 종목 흐름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JTJ 파트너스의 양태준 차장 그리고 안신혜 앵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